원인 안 당했어요. 우리 이지영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이지영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요약해서 해주신 좀 쓴소리 같아서 좀 말씀해 주시려고. 네, 제가 메모로 남겼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똥볼차기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후년에 총선이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는 지금 다행히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지만 속초, 고성, 양양, 인제 같은 곳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어서 맨날 지붕 없는 집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누군가 국회의원이 나와서 우리의 강원도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민주당의 능력, 지지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강 대표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좀 사실과는 다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좀 좁혀지는 것 같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지지율은 원래도 출렁출렁합니다. 잠깐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정말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가짜 엄마 작전에 이게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서로 싸우길래 아들 가지고 자식 가지고 누구 자식이냐 싸우길래 그러면 반 발라서 하자라 이렇게 했더니 바로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드러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정말로 민생이나 국민의 삶이나 경제 문제나 이런 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나라가 어떻게 됐든 누가 고통을 받든 관계없다. 하려면 하고 말란 말라 우리는 양보 못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제나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결정도 못하고 미뤄지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국은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자식을 위해서 자꾸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참 갑갑할 거예요. 강력하게 싸우면 좋겠다. 아니 뭐 준예산이 되더라도 권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될 경우는 피해가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보면 예산안 가지고도 참 저희가 말 못할 이면의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그런 태도를 보였죠. 협상이 안 되면 원안 표결하다. 그럼 원안 표 가결 아닌 부결인데 부결되면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준예산 체제가 오면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럼 우리 수정 예산이라고 해서 통과시키겠다 우리 힘으로 했더니 수정 예산은 삭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뭐 그렇게 하더라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삭감만 해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러면 서민 감세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또 그 위법 시행령 예산을 가지고 위법 시행령 예산을 깎는 만큼 지역 화폐 예산을 깎겠다 합의된 느낌이어서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 힘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또 양보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느낌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저희도 충분히 고려는 합니다. 하지만 100% 우리 뜻대로 하기 어려운 이 현실이라는 하는 것도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실망하지 않도록 어쨌든 저희는 저희 당의 입장보다는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여러분도 조금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얘기 때 혹시 뭐 우리 위원장님은 한 말씀 하실까요? 나중에 할까요?
사실 강원도의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지금 산 넘어 태백산맥 넘어오신 분들 계세요? 조금 계시네요. 그래서 강원도의 이 태백산 반갑습니다. 이쪽보다는 저쪽이 조금 나은 편인데 이쪽이 더 따뜻한 햇볕 들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오늘은 점점 쪽지가 많아져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분은 자기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네, 그냥 질문만 알려드려요? 사교육 철폐에 준하는 대학 졸업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의한 사회범죄 예방 및 가스라이팅 금지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그냥 넘어가는 거겠습니다. 이거 덕담이에요. 앞만 보고 전진하세요. 박인영 씨. 감사합니다. 우리 서인예 씨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촛불 시민입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많이 쓰셨네요. 이걸 읽으면 안 될까요? 우리 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어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멜로? 짜증나 오토멜로. 네. 신라 김친추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데 오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신경을 안 쓰셨어요? 이것도 약간 갈등적인 것입니다.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밑에 부분 때문에 읽으면 안 됩니다. 네,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예, 꼭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밑에 약간 갈등적인 것을 달아서 되겠어. 자, 유진님 어디 계세요? 우리 유진님께서 올해도 소통하는 자리가 많았는데 내년에도 많이 만들자 그런 계획이 있냐? 당연히 최대한 소통을 해야 되고요.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 시기 이 시기 잘 지내서 내년에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덕담이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강원특별자치도시 대 이재명 대표님,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강원도민입니다. 네, 이영만님도 덕담이요. 힘내세요. 언제리서나 우리 지지자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영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약간 갈등적인. 제가 이거 이름을 안 쓰셨네요. 정성호님이실까요? 동해. 자, 이거 여기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거 하나 썼죠. 깊고 긴 겨울이 온다.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럴수록 우리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손 꼭 잡고 힘을 합쳐야 된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다고 하죠. 가까우니까 미운 거예요. 가까우니까 단점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나하고 다른 점도 많지만 나하고 같은 점도 많아요.
같은 점을 보면 친해집니다. 다른 점을 보면 멀어져요. 싫은 점, 좋은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한 식구이고 또 멀리 봤을 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동행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점, 가능하면 같은 점을 많이 보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연대하면서 같이 가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죠.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결국 나밖에 안 남습니다. 다 다르죠. 형제도 다른데, 쌍둥이도 다른데. 그래서 같은 점을 보도록 노력하고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서로 채워주고 조금 이해하면서 그래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더 가깝지, 그래도 더 소중한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시면 저도요. 자, 여기도 이름이 없는 분이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아서요. 다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이 김채연 씨 계시죠? 김채연 씨. 본인 직접 한 말씀 하셔보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총선 준비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당원으로서 이제 밥갈이나 뭐 대권 말고 저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어떤 건지 사실 갈피를 잡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거 자신 있다 이런 거. 앞가리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까 그 겨울에 봄꽃눈이 준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그 무자비한 기합 이런 것들로 저쪽 지지율이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지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소 걱정하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지영 의원도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도 저쪽이 못하는데 왜 그대로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권을 저쪽에 잃은 지 벌써 한 7개월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건과 회개망측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저들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봤더니 그 정권에 대한 집착력, 권력에 대한 무한한 그 추구, 그 욕망만은 아마 조선 이래로 가장 무도한 수준의 정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58명의 가까운 생명을 자기네들의 그 치안 부재와 예방적 위기 관리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저거는 사람의 판단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게 뭐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다소 좀 당황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당 대표님이 오늘 그 자신감 있고 뭐 포용력이나 심지어 당 안에서 계속 공격해오는 분들에 대한 그 우리 지지자들의 과도한 비난까지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방향을 잘 잡고 든든히 버티고 있으면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이 사안을 잘 헤아려서 이겨낼 거라고 보고, 특히 침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침묵에 나선과 같이 소외되거나 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 침묵하지 말고 계속 발언하고 또 너무 극단의 발언보다는 잔물결처럼 요동치는 그런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중간층,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중산층 그런 사람들의 지지까지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창민 장모님이 지금 네. 강릉시대 보시면은요. 근데 이거 약간 그분 지키기, 네? 민주당의 그분 지키기 vs 국민은행의 민생 살리기 이렇게 적겠습니다. 현수막이고요. 민주당 뭐 하셨어요? 네. 침묵에 나선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원분들 다 싸우실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서서 싸우면 백의 힘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국회의원님 최소한 현수막 하나라도 걸어주시면은 저희가 가면 그냥 철거잖아요. 왜 가만히 계시는데요? 반년 동안. 네. 저희 그거 하시라고 당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좀 더 감수성 있게 이게 약간 진행이 재미가 없죠. 근데 저런 말씀도 막 하시고 그래야 재밌는데 이게 너무 덕담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거 조금 생략해가면서 다 안 읽어드려도 되죠? 네. 상당히 내용들이 많아 보이긴 한데 저희가 사전에 그 성함과 질문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대표님 생신이라고 알려줘서 그런지 덕담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하연님 계세요?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일단 사랑합니다. 너무 항상 그리웠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자, 김건희 맨날 우리가 촛불시위도 제가 서울에 가서 이렇게 보면 외치기는 많이 외치는데 국회의원님들이 물론 여기에 계신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발언도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진짜 김건희 사법농단하고 전부 다 저기 주가도 조작한 거하고 이거 과연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외치기는 하는데 처벌 못 받을 것 같아요. 늘 불안해요. 그리고 하여튼 저는 김건희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그 두 분의 행태가 가장 제가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암이 재발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 이 말은 이렇게 해서도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청렴하다고 말 안 해도 청렴한 거 압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지지했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근데 사이다가 요새 좀 사이다 기분이 빠져가지고 기죽지 마십시오. 저희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요새는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아요. 사이다 김 빠졌다 넘어져서 이재명 다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일면 공감합니다. 김 빠져도 사이다는 사이다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참 어려운 점인데 제가 벼룩처럼 튄다고 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론인들한테 이랬던 말씀인데 벼룩이 안 튀면 보이지가 않는데 안 튈 수가 있겠냐. 그리고 그냥 보통 벼룩처럼 튀면 구별도 안 되는데 그냥 벼룩인데 좀 난리스럽게 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벼룩이 언젠가는 자라서 강아지도 되고 돼지도 되고 송아지도 되고 소도 되고 그럴 텐데 설마 송아지 된 다음에 이렇게 뛰겠습니까? 네? 송아지가 돼서도 이렇게 뛰면은 그런 걸 광우라고 합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답답함을 조금은 이해하고 또 책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커져서 그때는 한 개인 정치인 또 전적으로 100% 저 혼자 책임지는 그런 일이 됐다면 지금은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계시고 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이거는 상하의 지휘복종 관계의 공무원 조직과는 전혀 달라서 그게 바로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조정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사이다 맛을 잃지 않도록 이재명 다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에 관한 일은 누가 혹시 말씀하실 분 계세요 혹시? 그냥 넘어가죠. 판단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어디요? 판단요. 위에. 아 위에 이렇게 위에 어디 있는 모양이죠? 네, 늘 지지합니다. 네. 이런 거 읽으면 안 되죠? 최춘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옆에 보지 말고 먼 곳을 하늘을 올려보라고 문이 열릴 것이다. 어딘가 계시겠죠? 이것도 너무 과격한 우리 정준민 님이 뭐라고 써주셨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요거 쓰는 게 나예요? 정준민 님? 한 말씀 하시. 네. 저희 국민들은 검찰 조직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악의 근원으로 검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수사권을 박탈한 그 기소청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사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원래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하거나 불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원래 사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접근하는 조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기관은 분리되는 게 원론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걸 동시에 하고 있죠.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런 유명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권력을 행사한다.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없는 사건 만들어서 누구 죄 주고 있는 사건 덮어서 이익을 취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있는데 그것도 다 100%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조직이나 대다수 구성원들은 선량합니다. 자기 역할을 잘하는데 꼭 우물을 흐리는 몇몇이 있죠. 물 전체를 흐리는데 그 일부 때문에 전체를 다 똑같이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 원론적으로는 수사기구는 독립기구로 지금처럼 경찰은 지휘를 받잖아요. 지휘를 받으니까 이것도 권력에 의해서 너무 많이 휘둘릴 수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거기 나가고 있다니까 뭐라 그러면 또 지가 나가니까 그러나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영수님은 좀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얘기여서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얘기인데 본인으로서는 심각한 얘기겠지만 많은 분들하고 시간을 많이 쓰기나 쉽지 않은 현안이었어요. 민주당 바라기님이라고 하셨는데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두려움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당론으로 결정된 노조법 살펴봐 줄 건가요?
어디 계세요? 네, 말씀 제가 자기 이름을 안 쓰셨는데 정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노동자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이 곧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세대의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고 뭐 노동자가 별거겠어요.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타인으로부터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생존하는 사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다 노동자라고 하거든요. 대기업의 간부도 노동자예요. 공무원도 노동자고 경찰도 노동자고 거의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노동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 그러면 왠지 뭔가 좀 꿀리고 뭔가 조금 지위가 낮게 느껴지고 뭐 그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노동자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빨갱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노동자. 그래서 노동자라는 말 대신에 근로자라는 말을 썼죠. 근로자. 근로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말은 아닙니다. 신성한 노동, 누군가에게 바치. 그래서 일본은 전후에 원래 거기도 근로기준법인가 이렇게 된 걸 노동기본법으로 바꿨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동절은 휴일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만 휴일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노동자라는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누구나 당당하게 내가 노동자다 이렇게 말하죠. 네, 앞으로 노동자에 대한 아마 지금까지 좀 겪어왔던 것보다는 더 심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 잘 지켜내야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도 다 노동자 아니겠어요? 거의 다. 노동은 나쁜 것도 아니고 저열한 것도 아니고 뭐 신성하다고까지 할 수 없어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죠. 피할 수 없고 피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헌법상의 권리니까 노동상권은 잘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그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희가 합법파업 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적법하게 파업을 했는데 몇십억, 몇백억씩 손해배상 청구하고 전재산 가압류를 내놓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도 계시고 노동자가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자 이런 법을 노란복 특법이라고 이루고 붙였는데 이걸 마치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처럼 누군가가 자꾸 선전을 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라는 말씀도 해줬습니다. 이후에 뭐가 아마 있나 본데 정재훈님께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는 취지의 메모를 보여주세요. 정재훈님 어디 계세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충남 서산에서 온 정재훈입니다. 일부러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충청도 네, 시간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려고 여기까지. 환영합니다. 하나 요약해서 굉장히 짧게 적어갖고 왔는데요. 민주당이 서민들을 위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쭉 보다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초 적어왔는데요. 부직에 보면 부진적 소급표 규정을 보면 저희들에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탁 또는 요청드릴 사항은 1. 재심에 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민주당
전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제4조와 같은 재심 사유의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재심 사유의 특례 규정에서 추가할 사항, 위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한 제4조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대해서만 재심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 사유. 그런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2조 제2항에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에 귀담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제4조 재심사유 특례 규정을 추가하고 위 조항에 형사소송법 외 민사소송법에서도 재심이 가능하도록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나 이 법안에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은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법안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없는 건데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는 죽을 때까지 책임을 묻잖아. 재산 피해는 죽은 다음에도 상속 재산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이 맡긴 촉칼로 국민을 살상을 했다. 5.18, 4.3, 여순, 그 외에도 수십 많은 학살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벌도 못합니다. 그런 거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긁어 모아도 그 뺏긴 사람은 3년 또는 10년 지나면 그냥 더 이상 요구도 못합니다. 이게 법이냐?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인권 침해사 범죄, 아까 얘기한 국가폭력범죄,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고문해가지고 없는 죄 만든다든지 사건 조작해서 뒤집어 씌운다든지 적반하장 짓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도둑질해 놓고 도둑 막으려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뒤집어 씌우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유호성 사건 같은 거 그런 경우죠. 조작을 해가지고 간첩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살아있는 한 시효 없이 반드시 처벌합니다. 독일이 나치 전범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쫓아다니면서 잡고 있거든요. 민사적 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처럼 돈 많이 뺏어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된 다음에 평생 잘 살면서도 그 뺏긴 사람들 지금까지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재산까지 책임을 묻자 이런 건데 그 범위를 이미 사건이 확정된 경우도 확대하자 그런 얘기를 넣자는 거예요. 이미 재판이 끝난 것조차도 그래서 나중에 그런 법안을 낸 분이 있으시다니까 한번 통합 시비하면 될 테고 중요한 건 이게 국민의힘 당쪽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말을 하면 또 화낼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말을까? 자, 방준석님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맞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전작년에 지하철 타기 투쟁에 대한 생각이 뭐냐? 여당이 대책을 극한으로 몰아가는데 해법이 없다. 대안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정선 병이 지금 서울 지하철
장애인 인권권 보장 투쟁의 일환으로 지하철 타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강공책을 취하니까 민주당이 관심 갖고 힘을 좀 모아달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 들어볼게요. 또 삼행시예요 이것도. 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객단님이라고 써놨는데 앞으로 객단 말고 객단 해달라고 그거 자꾸 그러더라고요. 객단도 객단을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우리 제가 좀 팔이 힘든데 정채원님이 한두 장 뛰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시고 말고 반인권적 환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부정보안에 관한 질문인 거죠. 아까 그러죠? 네. 두 장 내셨어요? 네, 3장 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마이크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말 안 해본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당의 형태를 보고 있자니 안 버릴 것 같습니다. 제발 무언가를 확실히 보여주기를 지지한뒤 지치기 전에. 김선희님 어디 계세요? 네. 저번에 심정을 제가 잘할 것 같은데요. 아까 총선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의견은 이거예요. 의회를 영어로 팔러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리아 플러스 먼트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팔리아는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입니다. 먼트는 플레이스, 장소. 그러니까 의회라는 어원이 시끄럽게 떠드는 장소입니다. 근데 야당 더더욱 시끄럽게 떠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되든 안 되든 속이라도 좀 풀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지지자들은.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당이라는 게. 축구를 치면 공격, 미드필드, 수비수, 뭐 골키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수비 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너무 몰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 조정식 사무총장이 진짜 살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수비하고 살림하는 분이에요. 근데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분한테 왜 공격 안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공격하는 사람 따로 있어, 포지션이. 네, 저 같은 사람이죠. 요즘 박찬대. 저보다도 전방에서 뛰고 있어요, 지금. 알차다! 지지자들 마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소리라도 쳐보고 싸워도 보고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한나님 계시죠? 네, 우리 박한나님 하시고 싶은 얘기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만큼이나 써주셨는데 직접 요약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권리당원 박한나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써냈던 거가 어르신들이 이제 거의 당원 가입을 이제 하러 다닐 때 지역이나 그 시도당에서 가입서를 이제 출력해가지고 받아서 이제 주변인들한테 돌린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걷어가지고 지역에 보내고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신대요. 왜냐면은 이제 어플이라던가 홈페이지에 대한 그 사용 방법을 많이 모르셔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당원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일단 제가 삼척 사는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는 당원을 가입하고도 지역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강원도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각 지역 위원장님이라던가 뭐 이제 인물도에 대해서는 적혀 있는데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정말 적어요. 이제 지역이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강원도당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상황이어서 자기가 이제 뭔가 지역에 가입을 해서 이제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주변에 아무런 이제 정보가 없는 사람들 정보를 줄 수 있는
같은 지역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이 네트워크 관련으로 이제 조금 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그게 좀 힘들면은 각 시도당에 지역이 가입 문의라는 버튼만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이제 지역이 담당자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될 수 있도록 그런 간단한 거라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런지라는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기로 잘 챙기도록 하고, 지금 당의 김남국 제3부총장 휘하의 디지털위원회에서 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어요. 양정희님이 예산 타결 내용을 설명에다가 서민복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나요?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또 진수석께서 일부러 오셔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그걸로 넘어가면 되겠죠? 힘내세요 검찰공화국 대체 정선에서 오신 분인가 봐요. 이겨내자 이 어려움, 쟤들이 원질을 해도 이렇게 이끌어내자. 이게 일종의 삼행시군요. 이겨내자 이 어려움, 쟤들이 제가 읽은 거 아닙니다. 두 분이 한 세 분 질문만 더 받고 좀 끝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네, 그래도 일단 써서 내신 거니까 양승대 사무동단 아까 이건 편지로 막 90분 다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뭔가 좀 억울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한명우님인데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통일경제 특구의 추진 방향, 강원도 내 과도하게 오른 버스비와 이로 인한 지역 교통 불편 해결 방안.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나중에 강원도당에서 별도로 한번 모임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김진태 지사의 이상한 상식 밖의 행태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혼란이 왔죠. 저는 여러분 강원도니까 여러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거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돈.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돈은 그냥 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물건 사는 데 돈도 누가 받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돈을 국가가 발행하고 누군가가 안 받으면 받게 해주고 언제든지 다른 돈이나 하나보다 금이나 가치 있는 걸 바꾸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누군가가 안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지면 그게 돈입니까? 그걸 보장하는 게 바로 국가인데, 국가가 채무 보증을 했는데 나 안 갚을래 이래버리면 그건 대체 뭘 믿습니까? 나라도 못 믿으면 기업을 어떻게 믿어요? 발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채권시장이 대혼란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방정부가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 나라인가 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이 시작됩니다. 건설 현장 지금 죽겠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건설 현장의 PF 이게 전부 다 동결이 되어버렸고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자가 많이 오른 것도 그 영향이 상당 정도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경찰 독재를 받고 민생 해결을 해달라.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거 가슴 아픈 얘기인데 조형현 씨 어디 계세요? 리더십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해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강원도당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많은 강원 동지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님의 정책을 좋아하고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다음 총선 때까지 여러 가지 도전을 맞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도전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는 당 대표님은 이런 위기를 충분히 정면 돌파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치지 않고 정면 돌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실 거지 않습니까? 네! 같이 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발전은 무엇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성민님. 다음 기회에 제가. 태은이님께서 생일 축하합니다. 당대표 6개월차 가장 힘들었던 일, 행복했던 일이 뭐냐?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순성입니까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요? 제대로 되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고요. 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자신들이 잘못한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경찰이 없는 후진 국가도 아니고 수만 명의 경찰을 보유하고 100만의 촛불 시민 시위조차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질서 있게 잘 끝낸 이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10만 명이 모여서 중에 백수십 명이 압살을 해버렸다. 선체로 질식사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다가 정부가 일방 통행만 시켰어도 교통 통제만 제대로 했었어도 소위 말하는 인파 관리라고 불리는 질서 유지만 했어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누가 또는 지휘 체계에 누가 잘못했느냐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이들을 총지휘하는 대통령의 책임,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서울시장의 책임, 용산구청장의 책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것 고사하고 민족들을 분리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사진 이름도 없이 국민들이 사진과 이름 위패도 없는 분향소에 분양하게 하고 그들이 느꼈을 소외감, 고립감, 좌절감, 절망감, 분노 이게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원인 그리고 피해, 억울함, 대책 이런 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서 대관령으로 시집온 효준이 네, 어디 계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곳 월세 30하는 곳 난방비 네. 성남과 같은 개발은 안 될까요? 난방비만이라고 그런 뜻이 그죠? 네. 요새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난방비가 참 부담이 크겠습니다. 온 나라가 다 잘 살아야죠. 한쪽만 해야 돼요. 균형 개발, 또 균형 발전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선환님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의다 김규희님 어디 계세요? 김규희님께서 내가 차마 읽기 어려운 얘기 써보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네? 아니요?
일본 어려운 걸 마셔가지고 메모도 내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성호라는 분이 이거 말고 아까 한 번 더 쓸 것 같은데 여장을 썼어요. 아 이거 드디어 세 장째 나왔습니다. 지방 청년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당내 아카데미를 지방으로 확대해 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김우영 법당 위원장께서 민주여권 그 시도당 문서로 만들자 그런 거 하고 있죠. 예, 우리 강원도당도 그 강원도 미래 전략 또 우리 민주당의 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소 수립을 위해서 TF를 구성했고 뭐 아직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해파랑 전략연구소 그런 걸 만들 생각입니다. 네, 이 메시지가 많은데 거국적인 자세 견지 국힘의 강한 메시지를 땡땡땡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평소 운동,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힘내라. 힘내세요라는데 평소에 운동 안 하는 게 보이나 보죠? 네, 네. 감사합니다. 검찰 폭력에 의연히 대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사회자 안기령 씨가 사회 역할을 좀 못했어. 그래서 원래 이 사회가 필요 없는 그런데 사회 얘기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본인이 있겠대요. 제가 드렸어요. 방금 읽어주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무리 괴롭혀도 좌절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있어도 안 읽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누가 써주셨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네. 이러니까 저를 많이 괴롭힌 거예요. 이러니까. 자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우리 민생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국가적 평화의 위기 이 위기들을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저 사람들이 주어진 권력이라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게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네. 권력이라고 하는 게 길고 정말 끝단데 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금방 끝이 납니다. 원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유한한 권한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그 권력을 맡긴 사람들의 뜻을 존중해서 세상 모두가 도움되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되겠죠. 근데 주어진 것이라고 이게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효과를 키울 수밖에 없다. 이거 잘 생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점에서 껴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기회의 요인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유능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함께할 걸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얘기 안 하면 오늘 온 이유가 없어서 밤잠을 못 자겠다 이런 건 아니시죠? 네, 수없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4개 적어냈고요. 네. 이재명 네. 대표님 지지선을 하러 우리 시민단체에서 6번을 동료사람들 가서 아까 갔습니다. 편지도 주시고. 양승태 사법농단 때문에 땅용차 30명 자살했고요. 저도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고요. 이 4개를 진도를 올렸는데 왜 말도 한마디 저도 더불어민주당 권리 당원이고 매우 당비입니다. 왜
발음도 못하게 합니까? 발언은 아까 야, 이거 너무 편지로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잠깐 할까요? 예,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잠깐 마이크. 네. 지금 너무 억울해 그럽니다. 근데 그걸 신청을 그런 거죠. 네, 마이크 잠깐. 아까 하셨잖아. 아까 하셨잖아. 아까 앞에서 요약해서 1분 이내. 아까 하셨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저기 열성당원입니다. 그냥 한 얘기고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장관님이 중앙지검 특수 근무할 때 양승태 공소장 공무원 및 민정공소장의 범죄인이 4개나 군수를 대법관을 그 명기를 해놓고도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 해가지고요. 그 양승태 사건의 피해자가 기획조치 모의관 340명, 남용차 부당연고 30명 자살했고요. 저도 군수를 대법관 피해자고 총 연령이 1,320명이 현재 피해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사건운동 피해자 구제관은 특별법을 발의하자라고 3년간 더불어민주당에 11번을 찾아갔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하고 4번 간담회를 해도 발의를 안 해줍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매우 단결입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열성당원인데, 그래서 제가 김남국 국회의원님한테 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김남국 국회의원 박동우 비서관이 지금 번역 문제 중에 있습니다. 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양승태 사건운동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민사 제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좀 통과 좀 시켜주시면 대대손손 평생 군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별전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걸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한번 읽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9시라서 우리가 또 저희가 춘천으로 가야 됩니다. 춘천으로 가야 되고, 우리 어머니는 왜 이러셨어요? 저 잠깐 속인 고향 인제 지역 여성위원장 고성주라고 합니다. 네, 고용까지만 하고 예.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속인 고향의 인제지만 인제군의 최상기 군수님 민주당 당선되셨습니다. 정선, 고성, 춘천 민주당 지역 단체장님들 되셔서 저희들은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최상기 부탁드립니다. 최상기 부탁드립니다. 지역을 송천까지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미쳐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지금은 그 운동했던 그게 너무 좋아서 저희들 행동을, 운동원이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했던 그 군수님을 위해서 저희들도 지방에서 이 자그마한 도시에서 행동도 조심하고 그분의 누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최고위원님, 당대표님, 국회의원님들 보시면 저희들이 실망을 할 수뿐이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지율에 지금 근육하고 있고 상승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박찬대 의원님 존경합니다. 제가 찍어서 되셨습니다. 잘 하시고요. 올라가셔서 당대표님, 다른 분들, 의원님들, 당직자분들 단속 잘 해주셔서 저희들 실망하지 않고 밑에서 이 하늘에서 작은 동네에서 열심히 민주당을 때문에 일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젊은 분이 계속 손 드시는데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영월에서 왔고요. 지난번 최고위원 때 저도 박찬대 최고위원님 찍었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정청래 최고위원님께서도 옆에 계셨지만 저는 박찬대 의원님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 화기애애하게 그 정청래 의원님의 찔레굿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앞에 계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저희가 100% 다 하는 못하겠지만 이건 재승인
저는 못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표님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거를 사진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상원이 올 상원이.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 사세요? 예. 어디 사세요? 저희 서울에. 가시는 길에 나 좀 내리시면 안 되나? 나 저기 여기에 차가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전 대전인데 가다가 차만 안 떨어진 데만 내려주면 제가 버스 타고 갑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냥 저는 그래서 내일 건강지인 언니구나. 예, 예. 내일 저기 뭐냐 해병아치. 예. 해병아치. 아,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난 지금 누구 차 타고 왔어요? 아니 저도 차 타고 왔는데 지금 저기 해가지고 지금 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너무 좋고. 예, 아 그래요? 저기 강릉 그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어디 가시나요? 네, 별로. 저 대전 가거든요. 차가 없어요. 네? 춘천? 대전. 대전을 일찍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춘천으로 와야 돼. 춘천 다 있어요? 춘천 갔다가 대전 가고 대전 가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시는 분을 아까 서산에서 오셨다는 그분. 네. 저는 그냥 저기 대표님 그 사인은 차례만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바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남과 수첩거리 가야 돼. 잠깐만. 아니 그러면 언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는 한번만 찍어주시지. 감사합니다. 전번에 언니 같이 아까 같이 먹거든요. 기름 비워주세요. 건강하세요. 여성위원장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어서 대표님 꼭 같이 보시라고 최고 차를 삽니다. 원주가 여성위원장님 화이팅 하시세요. 나 스포츠 제가 이게 사진 찍어 사진까지 못 찍었고 아니요 옆으로 사진은 맨날 보고 언니 증거 찍으라고 언니 사진을 조금 앞으로 앞으로 가가지고 찍어 그냥 쑥 가가지고 셀카로 해놓고 나는 차도 안 보고 나와서 이재명 화이팅! 조정수 화이팅! 이쪽으로
강동하십시오. 원합니다. 오늘 멋지셨어요. 응원합니다. 강원도 응원합니다. 네, 전체가 다 이겨야 되니까. 그죠? 오늘 전체가 다 이겨야 되니까. 네, 강원도도 이기고, 경상도도 이기고. 야, 꼼꼼합니다. 깜깜해요. 대표님 조심히 가세요. 대표님 출발하시죠. 운전 살살 가가 있어.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우리 안구경 어딨어, 안구경. 네, 대표님 가셨고요. 네, 덕천님 차 타고 가시는 것까지가 끝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여기 강원도에서 1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춘천에서 춘천에서 뵙는 걸로.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동지님들. 우리 축복사랑님 오늘 바쁘신가 봐요? 계신가요? 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한문가면님 감사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러고.